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내에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금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비자 확대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법안을 낸 의원을 MBC가 단독 인터뷰했는데요. 해당 의원은 초당적인 의원 연합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는데요. 먼저 법안 제출 소식 알아보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나세웅 뉴욕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터에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한국인 기술자들. 미국 민주당 5선 중진 톰 수오지 의원은 세 차례 끔찍하다고 말하며 이민 당국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Just a terrible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way that the United States is treating one of our very good friends.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인의 비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호주에 할당된 연 1,500개의 전문직 비자를 한국에도 나눠주는 것이 골자로 사태 전 발의돼 계류 중인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 법안과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유사한 법안은 의회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방법을 묻자 수오지 의원은 초당파적인 의원연합 차원에서 한국인 비자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MBC에 밝혔습니다. 수오지 의원이 이끄는 문제 해결 연합은 중도 성향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약 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There's more urgency now than usual, and this is a good opportunity for this to break through. 현재 미국에 남은 한국 노동자들은 단속 걱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정부 간 협상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미국 의회 내에서도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묵은 비자 문제가 이번엔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려면 내야 하는 수수료가 우리 돈으로 무려 1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심지어 이걸 매년 내라는 건데요. 정말 이러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기술자들 보고 오라는 건가요?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나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자 신청에만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가 대상으로 원래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였습니다. 심지어 한 번만 내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같은 돈을 내고 비자를 갱신해야 해서 5년이면 비자 신청 비용만 약 7억 원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을 또다시 드러낸 조치입니다. So the whole idea is no more will these big tech companies or other big companies train foreign workers.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비자 개편 포고문에서 미국 노동자를 대규모로 대체한 것은 경제와 국가 안보를 훼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5일 전만 해도 한국인 구금 사태가 일단락되자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환영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조치를 내린 셈입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We need workers, we need great workers, and this pretty much ensures that that's what's going to happen. 하지만 당장 실리콘밸리에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는 의욕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했던 미국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바깥에 머물고 있는 전문직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곧바로 미국에 돌아오라고 권고했고 투자은행 JP모건도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해외여행을 삼가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새 비자 제도 시행 전에 일단 미국에 머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마존은 올해 이미 전문가 비자를 10,000건 이상 받아둔 상태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각각 5,000건 넘게 비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동시에 우리나라를 찾는 건 13년 만인데요.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인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만에 시진핑 주석과 다시 통화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곧바로 트루스 소셜에 무역과 펜타닐 문제, 러우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 여러 중요 사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I had a great call with President Xi, and as you know, he approved the TikTok deal, and we're in the process. 시진핑 주석도 통화가 긍정적이고 실용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는 시 주석 의견에 동의했고 양측 다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대면은 6년 전 일본 G20 정상회의였고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건 2012년 해관보 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환영할 일이라며 최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국빈 방한 가능성과 맞물려 한중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서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 역시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은 올해 최대 외교 무대로 급부상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어서 롯데카드 회원정보 유출 사고 소식입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고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는 한 건도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된 이후인 이달 초 해외 온라인 결제 사이트에서 롯데카드가 부정 사용된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 고객은 당시 롯데카드로부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김민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제주도를 여행 중이던 김 씨는 롯데카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65만 원을 결제한 게 맞느냐는 사고예방센터의 전화였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카드를 쓴 직후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연속 결제가 이루어지자 본인 결제가 맞는지 확인한 겁니다. 공항에 계세요? 네, 공항에 있어요. 그 65만 원 결제된 거는? 이거 본인 사용이 아니신 거예요? 네, 저는 결제한 적이 없어요. 오후 2시 19분 아마존 프라임 멤버스를 통해 영원 결제 시도가 먼저 이루어졌고 28분 뒤 미국에 있는 철도 업종으로 약 65만 9천 원이 승인됐습니다. 롯데카드 서버 해킹이 이루어진 3주 후로 금융보안원이 해킹으로 200GB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롯데카드에 통보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나 당시 김 씨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미리 공지를 했으면 사실은 전환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 충격받았던 게 이거 혹시 지인이 외국에 있지 않냐? 혹은 가족이 사용할 가능성은 없냐? 기분이 많이 나빴었거든요. 해킹에 대한 의심 없이 카드 재발급까지 신청했는데 암호화된 카드 번호가 유출됐다는 안내를 받고서야 부정 사용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롯데카드 측은 김 씨처럼 암호화된 카드 번호와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경우 부정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제는 부정 결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김 씨는 사고예방센터 통화에 이어 고객센터와도 상담을 이어가는 등 부정 사용 의심 정황을 카드사에 알렸지만 롯데카드는 지금까지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정보가 악용되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롯데카드 측은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식이라면 부정 사용 입증을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롯데카드가 내놓은 보상안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카드를 없애고 싶어도 회원에서 탈퇴했다간 보상을 못 받는 건 물론 상당한 손해까지 감수해야 한다는데요.
분노한 고객들은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책임지고 모두 보상할 것이라며 선심 쓰듯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조롱 수준의 보상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이자 10개월 할부와 내년 연회비 면제로 보상을 받으라는 건 결국 가입자 탈퇴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롯데카드를 계속 써야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해갖고 롯데카드를 못 쓴다라고 하면은 해지를 하겠다 그러면 그 혜택도 못 받는 상황인 거죠. 특히 할부 거래를 하지 못하는 법인카드나 체크카드를 쓰고 있던 피해자 3만 명은 이런 보상마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보상을 포기하고 당장 탈퇴를 결정하면 고객들은 상당한 손해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은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탈퇴 순간 모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약정 할인처럼 카드와 연계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더욱 난감합니다. 롯데카드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정수기 사용료를 매달 2만 5천 원씩 할인받고 있던 이모 씨. 카드를 없애면 할인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위약금 부담까지 있어 약정 기간 5년 동안은 꼼짝없이 롯데카드를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월 그 렌탈료가 이 카드를 한 달에 15만 원 이상 써야지 렌탈료가 이게 깎여가지고 그게 안 되면 이거 렌탈료가 확 뛰잖아요. 피해 고객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는 가입자가 2,3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1,700명은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다음은 특검 수사 소식입니다.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한 특검이 이들의 입당 시기와 규모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교인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해 정당 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로 확인되면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의 유착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국민의힘으로부터 확보한 통일교 교인이자 국민의힘 당원인 약 11만 명의 명단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통일교 교인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통해 동일인으로 확인된 이들입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통일교 측이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만큼 가입 시기와 규모, 또 실제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으로 가입한 통일교 신자는 3,000명가량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종교단체의 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당에 가입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그간 통일교 수사를 통해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특정 종교단체가 정당 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불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넉 달 앞둔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며 당원이 10,000명 이상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교인 동원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인사의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받으며 공천을 청탁한 정황, 통일교 각 지역 교구 관계자들이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나누어주며 가입을 독려했던 정황도 특검이 포착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또한 2022년 1월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한 현금 1억 원 일부에 한자 임금왕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하고 이 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몫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과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2024년 총선. 특검은 당원 명부 분석을 통해 통일교의 교인 동원과 자금 지원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재판 모두 불응하며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측이 보내왔다며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이후 2달 뒤 벌어진 12.3 내란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외환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 등을 수차례 소환해 김용현 전 장관이 이들과 무인기 작전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인 시절부터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근데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투 실험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 정도, 그 정도만 했지. 특검은 모레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먼저 방문해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이후 외환 혐의 관련자들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는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저항하거나 의자에 앉아 버티며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방문 조사 등 진술을 이끌어낼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제하는 건 몹시 부당하다고 반발한 데 대해선 앞선 조사에서 선임된 변호인들에게 통제한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사기극으로 정치 공작을 벌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본질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주말 아침부터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전체주의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정치 공작입니다. 진짜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이야말로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임이 명백해졌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선 사법부에 암덩어리를 집어넣는 것이라며 위헌 여부를 다툴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의도라든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의도라든지 해산되어야 될 위헌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일단 조희대 회동설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계엄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몰아세웠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이라고 프레임 전환에 나섰습니다.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 사건,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 수단 정도로 여겨졌던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은 사법부와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현실이 될 가능성도 간주되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의 마무리를 조희대 대법원에게 맡길 수 없다는 사법 불신이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구에서 장애 집회를 갖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예고한 상태여서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암댐 물이 24년 만에 비상 방류됐습니다. 때마침 70mm 넘게 단비가 내리며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40%를 웃돌자 한 달여간 이어지던 제한급수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름 80mm의 관 두 곳에서 거센 물줄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낮 1시부터 도암댐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물을 대기 위해 중단 24년 만에 방류에 들어간 겁니다. 도암댐 물은 수질 논란이 컸던 만큼 환경부도 나서서 안전성을 검사했는데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를 해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맞추어서 그 가정에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저희는 확인을 하고, 강릉시는 매일 방류구에서 물을 받아 중금속 등 38개 항목 검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루 10,000톤씩 방류되는 물은 이곳 저류지에 저장돼 수질 검사 후 시민들의 식수로 활용되는 정수장으로 옮겨집니다. 밤사이 70mm 이상 내린 단비도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만에 10%포인트 넘게 올라 40%를 넘겼습니다. 일주일 전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강릉시는 113개 대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제한급수도 어제 오후 6시부터 전면 해제했습니다. 제한급수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죠. 이런 날이 올까 하는 걱정도 많았는데 어제 강릉시민 모두가 아주 반갑고, 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재작년 매출 대비했을 때 한 3분의 2 정도로 좀 많이 줄었죠. 무조건 다음 달도 이것보다 덜 등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하반기는 계속 좀 매출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강릉에 다음 주 또 한 차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긴 추석 연휴 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인 70%대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언뜻 얼룩말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소입니다. 검은 소의 몸에 페인트로 흰 줄이 그려져 있는데요. 누군가 장난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본 과학자들이 연구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랍니다. 국제적인 상까지 받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도쿄에서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통에 흰 줄무늬를 지닌 소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흡사 얼룩말 같지만 사람이 페인트로 그려넣은 무늬입니다. 검은 소를 얼룩소로 둔갑시킨 건데 이렇게 칠해두면 흡혈 곤충을 쫓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방법을 밝혀낸 건 일본의 한 연구팀이었습니다. 연구는 지난 2016년 흡혈 곤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연구진은 얼룩말의 줄무늬가 곤충의 흡혈을 막는다는 사실에 착안했습니다. 실험 결과 흰색 스프레이로 줄무늬를 그려 넣으면 그대로 둔 소보다 몸에 앉는 파리의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머리를 흔들거나 발을 구르는 등 파리를 쫓기 위한 행동도 2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기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이그노벨상 생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일본은 2007년부터 19년 연속으로 이그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The motivation for us to continue striving for excellence and contribute positive to our life. 평화상은 보드카 한 잔이 사람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사실을 보여준 독일, 네덜란드, 영국팀에게, 항공학상은 발효과일을 폭식한 박쥐가 장애물과 충돌할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밝혀낸 국제 공동 연구팀에 돌아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치매 진행 속도를 관리하고 폐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강관리는 치매 환자에게 필수인데요. 국가에서 발표하는 치매 종합관리 계획에서도 치과 의료 항목은 18년째 배제되어 있고 치매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도 많지 않습니다. 이 치매 어르신들의 치과 진료 현장을 김승우 영상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하는 거야? 장애인하고 치매 환자분들의 치과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어르신분들이 구강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구강건강에 증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강에 있는 균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치료를 안 하면 치매 진행을 상당히 빠르게 하고 치매 어르신이 돌아갈 수 있는 요인 중에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가 흡인성 폐렴이라는 건데 치매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구강 관리를 했을 때
그 폐렴이 생기는 게 3분의 1, 4분의 1을 준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가 진료를 볼 수 있는 치과는 극소수. 이곳을 찾는 발걸음은 전국에서 이어지는데요. 멀리서 왔으니까 해보고 원주에서 오셨는데. 잘했어. 기다렸는데 아니에요. 치매 환자를 봐줄 수 있는 치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 치과 찾는 데 한 두세 달이 걸리고요. 방문 진료가 우선은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진은 매주 목요일 병원 문을 닫고 치매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진료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면 되게 힘들어하고 막 조절이 안 되시거든요. 가장 익숙한 곳은 그 당신이 계신 집입니다. 아주 큰 부담을 줄이죠. 가족의 시간이라든가 비용면이라든가 그리고 어르신한테도 이동에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료도 되고 구강 케어도 되다 보니까 엄청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시고 계세요.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치매 종합관리 계획을 4차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향후 5년치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좀 창피한 일이긴 한데 치매 종합관리에게 구강이나 치과나 그런 문제가 한 단어 한 줄도 없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치매 교육을 받는 10개 직종 중에 유일하게 빠진 게 치과 쪽만. 그래서 치매 종합계획에 올해 들어갈 때는 치과 의료인들도 치매에 대한 좀 교육을 시켜주시고 치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서 정부나 그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